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24일 수원지검에서 10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는 차기군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철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출금이 있던 날 밤 이광철이 이규원과 차기군과 통화하면서 불법 출금을 지휘한 사실이 이규원 차기군의 검찰 진술로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규원이 이광철에 보낸 가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가 적힌 서류 사진까지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의 혐의는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는 윤중천의 윤석열 전 총장 성접대 허위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도 이규원과 수시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 여러 굵직한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7년 하반기에 청와대에 들어와 벌써 4년째, 그것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가 문재인과 청와대 내부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광철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권력 내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임기 말 문정권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광철은 어쩌다 이렇게 여러 사건에 연루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의 숨겨진 진실의 일단이 드러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윤석열 전 총장 허위보고서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에 앞서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클럽 버닝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엔 클럽 가드들로부터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됐으나 언론들의 사건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 버닝썬 클럽의 실소유주가 가수 승리이고 그의 배후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윤기군 총경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기군은 이광철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윤기군이 거론될수록 태국으로 이주해간 문다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 취재가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시점에 장자연 사건이 터졌고 김학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느닷없이 관련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날 문재인 지시의 초점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이었고 버닝썬 사건은 곁다리로 붙어있는 것이란 분석이 당시 대부분 언론의 공통점입니다. 그 이후 버닝썬 사건에 몰렸던 언론의 취재나 경찰의 조사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쏠렸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특별 지시를 벌인 데에는 청와대 윤구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버닝썬 사건 물타기를 노린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에 여권 인사들 연루 의혹이 불거질 조짐이 일고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윤기군은 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업무상 문재인의 딸 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에도 깊숙이 관여된 인물입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의 비밀을 청와대에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윤구은 총경이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닝썬과 윤구군에 대한 사회 여론을 지우는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광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허위보고서 작성 관련해 이규원과 긴밀히 문자 연락 등을 주고받는 등의 증거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또한 윤구군이 비리 혐의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후 문재인
친인척 관리를 넘겨받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광철이 장시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배경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여권이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을 상대로 청와대 기획사정의 윗선을 조사하다 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 있고 또 그의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 신분이었던 이광철이 모든 사건을 다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기군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다시 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윤기군의 아내도 경찰인데 그는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태국과 인접 국가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발령나 곽상도 의원, 주광덕 전 의원 등에 의해 문다혜 가족 돌봄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이광철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인하는 순간 그의 윗선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미 여러 물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철에 대한 기소는 정해진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를 구속 기소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해 재판으로 넘길 것이냐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혐의를 부인하는 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맞으나 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란 점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담입니다. 때문에 중앙지검장 이성윤과 이광철을 묶어서 불구속 기소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성윤이 불법 출금이 이루어지던 2019년 3월 22일 밤 전후로 이규원 서류 조작 관련해 보인 무리한 행동을 볼 때 또 이광철이 이규원과 통화하면서 대검과도 얘기가 됐다고 한 발언 내용을 볼 때 당시 그와 이광철과의 커넥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와 법무부의 후임 총장 인사 추천위가 모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과거 3년 전 안태근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 결정에서 개최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남관 총장 대행이 신속한 결정을 예고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후임 총장 추천위에 앞서 열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경우 이성윤으로선 시간 끌기 위해 부린 꼼수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광철, 이성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뒤 불법 출금 사건 등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철과 이성윤 등에 대한 기소는 10부 능선 중에 6, 7부 능선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고 현 정권의 힘이 갈수록 빠질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에 일단 돌입하면 문 정권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권력이 진상규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